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는 등락을 반복을 해주며 13만 원대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걸 깨고 내려오면서 좀 위태로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투자 기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 구간인 만큼 어떻게 평단 관리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스탠스는 완전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포지션 변경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기 시작한 최근의 이제 동향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3,100, 3,500, 9,700,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재작년에 크게 뜁니다. 3조 8천까지 뛰고요. 그리고 4조 6천. 자, 작년까지 좋은 흐름, 그리고 올해는 크게 눌리면서 3조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은 내년부터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그리고 흑전 이후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재작년에 2,600까지 올라왔고요. 자, 작년부터 이제 적자가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되면서 작년 올해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의 2천억 원 초반대 적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등은 내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400억에서 마이너스 2천억까지 크게 적자 전환해서 좋지 못했고요. 2분기 30억에서 마이너스 660억, 마찬가지로 적자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자, 3분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눌리고 있습니다. 140에서 50. 그래도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는 좀 아쉬운 수치고요. 자, 드디어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죠. 마이너스 2,800에서 200억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년 대비 개선이 되고 있는 4분기입니다.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전년 대비 좋아지는 구간은 4분기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아쉬운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적의 상황이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좀 높았습니다. 200 초반대, 그리고 1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작년에 다시 올라가죠. 200.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올라가면서 300대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좀 상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좀 부채 부담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지속이 되다가 28, 이때 괜찮았죠. 그래서 2차전지 호황을 누렸다가 다시 또 꺾이면서 마이너스 16, 1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성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다시 바로 두 자릿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익성은 내년부터 한 번에 그냥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EPS도 뭐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배당금 241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21%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은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적자가 진행이 되면서 PER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PBR은 4.31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은요, 현재 지금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평가 같긴 하지만 아직도 적자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같이 받고 있는 현재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는 2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하반기에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재고평가 손실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높은 원가 부담으로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LNF의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주 요인은 바로 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LNF는 주요 고객사인 LG 엔솔을 거쳐서 테슬라에 양극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양극재를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1분기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엄청난 수준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높은 실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양극재의 수요처를 넓히는데 최근 성공하긴 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2026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직 조금 먼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여전히 테슬라가 좀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이제 동사의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차량 가격 인하 등으로 테슬라의 하반기 전기차 판매가 개선되면 이 LNF의 양극재 판매도 판가와 판매량이 동반 상승하는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면 될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2분기 판매 대수 기준으로 단기 바닥 구간을 지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 증가, 2025년 차세대 저가 모델 출시, 신공장 추가 등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는 최근에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불확실성, 악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해리스가 지지율이 더 높다, 어떤 데서는 또 더 낮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오차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박빙을 좀 다지고 있는 최근의 지지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어쨌든 이 정도 좀 정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단에 이제 얼만큼 지금 열려는 많이 열려는 있지만 얼만큼 빠르게 도달하는지는 앞으로의 좀 재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만큼 테슬라 관련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급등하기는 좀 그런 만한 재료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개선될 수 있는 현재 재료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는 그래도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도 하반기에 개선이 되고 테슬라도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 중장기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괜찮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의 신규 진입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는 16만원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6만원,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23만원 보고 있습니다. 23만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차 16만원, 최종 23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서 1차 16만원 도달했을 때는 이때 또 재료 한번 살펴봐야겠죠. 더 갈 것인지, 고할 것인지, 스탑할 것인지는 그때 재료 그리고 기업에 문제가 없는지, 업황은 개선이 되고 있는지, 물론 선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해야겠죠. 관련 내용들. 자,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계속 고하는 거죠. 그래서 23만원까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인 만큼 나중에 또 좋은 재료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향 가능성도 있겠죠. 목표 주가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료로는 이렇게 두 구간으로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부분 해당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라인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상적인 라인은 1차 목표가 16만원 밑으로 평단 내리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까지 내리긴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리기 좀 힘든 상황이다 하시면은 최소 23만원 밑에는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신 구간까지 내려주시면 좋겠죠.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적인 구간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여기 밑으로는 최대한 맞춰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단 관리 하기는 지금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물타기 좋은 구간인 만큼 지금 반드시 평단 관리 해 주시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탈출할 것인지 더 볼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